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우리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0.5%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현재 0.75%도 낮은 0%대인데 0.5%로까지 빠지면 정말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자가 내려가니까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은행에 내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 좀 편하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돈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자를 받아가지고 산다기보다는 이자를 받아내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가 돈을 주고 돈을 맡기는 그런 격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은행에 돈 맡겨봐야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돈은 어디로 간다? 부동산으로 가지요. 부동산을 가든지 이제 그러면 증시로 이제 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일단은 대책점에 서 있는 게 주로 보면 이제 금리가 하고 부동산하고 이제 대책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왜 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제 돈이 옮겨갈 것이니까 하는데 지금 또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부동산 규제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권 초기에 완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그냥 널뛰기 하듯이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지금 폭등했습니까? 그걸 이제 잡으려고 지금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금 부동산 투기 좀 잡으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역이 부동산 분양권을 전매를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그건 8월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묶이는 건데, 그게 이제 언제 풀어진다는 계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어떤 건 투기적인 요소가 이제 당첨이 되면, 목 좋은 곳에 당첨이 되면, 그걸 다시 이제 전매를 해서 웃돈을 받아서 전매하고 팔고 하는, 그게 이제 재테크의 큰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도 이제 재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기본 철학이 토지 공개념 제도입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죠. 헌법에까지 이제 지금 그 정신을 반영하겠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부동산에도 지금 당장 가기는 쉽지 않다. 가더라도 큰 덕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남아있는 데가 지금 정권시장입니다. 정권시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정권시장은 또 대책점에 외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권시장이 또 화랑이 되고 하면 또 정권도 그게 맞춰서 외환이 또 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외환은 지금 미국에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니까 미국에서 워낙 찍어대고, 그냥 기준도 없이 막 찍어댑니다. 전에는 태환제도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금을 찍어내고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제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조건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발권을 그냥 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그전에도 제2의 기축통화점 일본 엔화 아닙니까? 엔화인데 엔화도 지금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를 가지고 이제는 돈 벌던 시절은 이제 끝났죠. 한때 IMF 시절에는 수출하던 업체들은 거의 대박이 난 거죠. 달러로 받으니까 1달러에 2,000원까지 갔으니까 가까운 데서 100억을 벌었다느니 환차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50억을 벌었다니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달러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정시가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것이 정권시장.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정권시장에 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예탁금이 45조. 거의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정권시장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물론 정부의 규제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 18, 19일 날 거의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1,400까지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거의 2,600까지 갔던 우리 주식이 엄청나게 빠진 거죠. 완전히 직선으로 그냥 뚝 떨어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오늘 1900, 뭐, 5, 60 가까이 이제 2000턱 밑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실물 경기가 엉망이고 4월 달에 무역이 지금 우리가 한 40% 이상 빠지고 있는데도 증시가 계속 하락입니다. 계속 하락인 이유가 계속 이렇게 개인들이 유동성 장치로 장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전부 다 지금 실물 경제는 엄청 실적은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장 회사의 40% 이상이 예년보다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고 있다고 이야기 나온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시세는 계속 견조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물론 저금리 문제도 있지만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개인들의 돈이 전부 다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정시로 다 들어온 겁니다. 정권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엄청나게 사족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샀다가 뭐 동학개미 할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계 대장주 아닙니까? 그걸 사다가 이제는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지수 펀드죠. 지수 펀드. 레버리지는 이제 지수가 이제 2% 오르면 레버는 4% 오는 배를 먹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주식이 빠지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지수 펀드입니다. 거기로 이제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로 간 거죠. 정유. 원유 시장으로 가가지고 원유가 한때 뭐 마이너스 34달러까지 빠지고 미국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소련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펙이라는 단체, 그건 뭐 사우디가 이제 대장이고 비오펙은 러시아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세 나라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소련은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를 이제 붕괴시키기 위해서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고 미국은 이제 사실 뭐 죽을 지경이죠. 그렇지만은 주식 그 장을 보면 계속 유가는 지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ETF, ETN은 계속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ETN은 이제 상당히 이제 괴리율이 많아가지고 좀 거래 정지되고 풀리고 거래 정지되고 풀리고 이렇게 거의 뭐 상폐 직전에 지금 몰려가 있습니다. ETF는 다행히 이제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원유가가 30불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괴리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들이 개인이 돈이 지금 전부 다 원유 쪽으로 ETN으로 들어가지고 1조 4천억 가까이 묶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괴리율 때문에 거의 완전히 그 돈 자체가 다 회복을 못하고 녹아날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0%의 어떤 그런 비애라 그럴까요? 금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돈이 갈 돈을 못 찾고 부동산을 갈라니까 또 뭐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정시에 들어가니까 정권은 또 이게 개인이 들어가는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긴 또 그 정글지대 밀림 아닙니까? 개인이 어떻게 정보도 없고 돈도 크게 없는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장에서 지금 계속 지금 막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을 사면서 현물은 계속 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은 팔면서 선물은 또 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장난에 개인들이 계속 지금 좀 놀고 있는데 지금쯤 같으면 주식은 아마 1,500선까지 빠져야 됩니다. 왜? 실물 경기가 엉망이니까 빠져야 되는데 워낙 개인들이 사니까 지금 막 견조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도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 걔는 돈을 가지고 갈 장학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위험하다. 지금 뭐 실물 경기가 지금 서서히 반영될 게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해가지고 7월까지 지금 가장 애롭고 하반기에도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정권 시세는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치 않은 좀 이런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주식의 30% 이상을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의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어떤 주식들이 상폐가 되고 바닥을 가더라도 삼성전자만 살아있으면
주가 지수는 유지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권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돈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힘든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의 좀 답이지 않느냐. 장기 투자로, 장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에도 주식을 산다 그러면 대장주 5개를 사서 장투로 가든지, 안 그러면 지수펀드에 들어가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금리도 없고, 부동산은 지금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녹지나 산지 이런 걸 좀 전답은 사지 않는 게 좋고요. 산지나 녹지를 사서 좀 장투로 가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그렇게 투자를 가는 게 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권시장에서는 대장주 5개 정도 골라가지고 계속 그냥 장기로 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제 생각입니다. 진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정권시장에 지금 45조 개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뭐 지난해에 비해서는 배 이상 들어온 거죠. 방황하는 돈 어떻게 쓸 것이냐. 물론 뭐 지금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하신다 그러면 제 의견은 부동산을 장기 소유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량주를 장기 소유하는 그 방식 2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어쨌든 이 불경기 장합은 오래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제로금리지만은 은행에 놔두고 현찰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달러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여러 가지로 좀 애로운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할 때는 부동산, 정권 장기 보유하는 방식, 그리고 달러를 보유하는 방식, 그 3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현 재산을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